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 특집으로 김정은 총비서 그 핵무력을 제2의 조국 해방전쟁에 쓸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차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 곧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전체 무력의 총사령관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세계와 한국을 상대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정면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김정은이 천명했다는 강대강 정면 맞대응의 연유는 이러합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전략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으로 맞섰습니다. 북한은 6월 5일 또다시 북한의 동서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8발을 발사하였고, 이에 한미연합군도 이튿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로 맞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맞대응에 대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과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에게 묻습니다. 강대강이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이 웬 말입니까? 한국이 먼저 북한을 상대로 군사 도발이나 무력 시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북한의 각종 도발과 무력 시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응해왔습니다. 6.25 남침 전쟁을 비롯해 3120회에 달하는 대남 침투 및 국지 도발 현황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과거 당신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북한군 창군 기념 연설에서 인민군을 조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창군 당시부터 남조선 해방전쟁을 위해 인민군을 창군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인민군대의 최고 사령관직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김 총비서와 당신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은 담화와 성명, 유엔 연설 등을 통해 당신들의 핵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를 자위적 조치라고 빈번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하는 한국과 한미연합군의 방어적 대응은 적대시 정책, 적대 행위라고 호도하면서 먼저 철폐하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북한과 당신에게만 자위권, 곧 국권 수호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고도화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매일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자위적 조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강대강의 악순환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못다 이룬 남조선 해방 전략을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 이어받아 수령의 가장 큰 혁명 과업으로 삼고 있는 그 무모한 욕심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대부분 국민이 바라지 않은 민족 해방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당신의 인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한국 국민뿐 아니라 민족 공멸을 초래할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요? 언제 한국이 당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침투했거나 군사 도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자위권이라고 우기는 핵무기 보유 집착을 버리면 강대강의 악순환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기사 내용을 보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시부터 줄곧 눈시울을 붉히며 사랑을 고백했던 당신의 수많은 인민이 해열제가 없어 버드나무 삶은 물을 해열제로 대용하다 죽어갔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핵무기 보유에만 집착하면서 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김 총비서, 당신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내세운 이민위천, 즉 인민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겠다는 구호는 주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선전구호인가요?
아니면 그 뜻도 모르면서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수많은 인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핵무력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꼭 움켜쥐고 있습니까? 당신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제2의 조국 해방전쟁인 통일대전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요? 며칠 후면 우리는 기억하기 싫은 72번째 6.25 전쟁 기념일을 맞습니다. 이즘 우리 사회에서 입술로만 평화를 외치는 값싼 평화파리 선동 정치꾼과 전문가들에게도 묻습니다.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까? 이제 정말 솔직해집시다. 혹 당신들 정치 세력의 권력 연명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 체제가 필요한 것인가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북한의 속내를 모르는 순진함인가요? 프랑스의 장군이자 유명한 전략가 앙드레 보프르는 전략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이 우리를 타도하려고 시도했던 그 계략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무모한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프랑스는 히틀러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결국 패망했었다고 수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통일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역대 보수 진보 정권이 햇볕 정책, 균형자론, 비핵 개방 3천, 통일 대박, 중재자론 등 별별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전략 부재는 물론 지피지기도 못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무조건적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원칙적 대북 대응에 일단 힘을 실어주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정치권 여러분, 대한민국 국호가 적어도 조선 500년보다는 더 긴 수명을 가지길 원한다면 북한 핵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수, 진보 진영이 수용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도 누구나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해치는 적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